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참 긴박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비록 이제 비상계엄을 방송 보자마자 바로 나간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갈등을 했어요. 바로 갈까? 아니면은 어떡할까?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했던 이유가 좀 뭐랄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제가 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하던 일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 지어야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 일이 누군가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가면서 이제 의사당이 가까워지면서 경찰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헬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헬기에는 공수부대가 타고 있겠구나. 그래서 조만간에 여의도에 군인들이 이미 닥쳤겠구나.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 그 실갱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입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들은 이제 계엄 해제를 위해서 의결을 위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택시 타면서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일부 586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그 세대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계엄령, 이거를 내가 경험하게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수요심이나 또 뭐 주말 휴일 나갈 때, 집에 나갈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 말로만 듣던 그 민주화 운동이 좀 약간 느껴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알고는 있지만 어, 100% 우리가 느낄 수는 없잖아요. 역사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위험성,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또 처자식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처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그런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려고 노력을 해도 100% 느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그 현장에 없으니까요.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령 그걸 보고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국회로 와달라. 그 방송을 보고 한 10분, 20분 정도 이제 좀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참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새벽에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그래서 좀 약간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가까이 가는데 이제 막 기동대 버스도 보이고 헬기 날아다니고 하면서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좀 어, 쉽게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20대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항상 집회 가면은 뭐 이제 젊은 분들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 또 이제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노년층도 많고. 이번 집회는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늘 이제 솔직히 그렇 저한테 좀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는 젊은 층들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층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20대는 거의 안 보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진을 하다 보면은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119 구급차가 오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젊어서 그런지 지치지 않은 그 열정이 이제 막 그 구호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체포하라를 외치는데 4시간, 5시간 지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바로 청춘이구나. 왜 청년들이 나서야 나라가 바뀌는구나를 체험하면서 제가 상당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많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20대 때는 뭐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또 뭐 연애하고 뭐 게임하고 그렇지 막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어렴풋이 책을 통해서 뉴스를 봐도 정치면은 재미가 없어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성하게 된 거는 야 너도 똑바로 안 했으면서 누구를 보고 뭐라 하냐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 현장을 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 사람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의도를 빛낸 거는 20대, 10대, 30대 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을 라이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나 위대하구나. 그래서 최대한 젊은 분들을 많이 담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죽지 않았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뭐 이제 저기 모르죠. 저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바를 이제 탄핵 가결된 이 마당에 이제 소소하게 지난 급박하게 돌아갔던 그 한 일주일 네 아니죠 한 열흘이죠 열흘 정도 2주간의 기록이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MBC의 활약이 컸다고 봐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JTBC가 활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장이 왜 중요한가를 MBC가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기반의 뭐 더탐사라던가 뉴탐사, 뭐 리탐사, 뭐 그다음에 저기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KTV라든가 등등 정말 많은 그 유튜브 플랫폼 기반의 언론사들도 뉴스타파를 기본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죠. 김어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뭐 구독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다시 정치 사회면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행동을 다시 재개한다.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하고 슬슬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역시 이 시민들이 나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뿐만 아니라 파면은 기본이고요. 파면은 기본이고 왜냐면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런 진짜 이유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생뚱맞다고 하나?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매일은 아니고 매번은 아니지만 나름 촛불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또 수요일마다 수요일 시위도 많이 나가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난 단 한 번도 경찰이랑 시민이랑 약간 이제 이 집회 이 장소 확보를 위해서 언쟁하는 건 들었어도 주먹 다짐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어요. 한 번도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단 한 번도 뭐 행정기관이 시민 단체에 의해서 어떤 그 집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가도 평화롭고 구청도 평화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위험의 요소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진보네 보수네 이런 사람들이 우파네 좌파네 이런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막 대형 어떤 사고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집단 뭐 패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있었죠. 그리고 주권이 몰락하고 있었고 이제 헌법의 가치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 모든 최악의 순간을 만드는 사람은 윤석열이었거든요. 윤석열과 아이들, 국민의힘. 얘네 집단이 나라 경제도 망가뜨려, 헌법 질서도 망가뜨려, 법 앞의 평등도 파괴해버려. 제가 이제 쇼츠에도 말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할 때 한동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돈봉투 소리다. 라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 집에다가 막 맥도날드 햄버거 포장지 막 부스럭거리면서 그러면은 그 포장지 안에 햄버거가 돈으로 바뀌려나? 뭐 엑스맨도 아니고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그게 돈봉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반면에 김건희 같은 경우는 명품백을 받는 그 동영상이 있잖아요. 아예 카톡도 있고. 근데 그거는 눈깔이 삐어서 안 보이는 걸까요, 검찰이? 이게 법 앞의 평등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 버스 기사는 800원 뭐 커피 그런 거 훔치면은 벌금을 받고 50만 원. 누구는 명백하게 동영상이랑 대화 내용까지 있는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가 안 되는. 왜? 영부인이니까. 그냥 영부인이 아니라 굉장히 미모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검찰 수장이었던 윤석열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검사들이 아주 그냥 막 절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좀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수사 받는 거를 중단하겠다. 이런.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참 기가 막힌 게
일반 시민들은 출처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의 계좌가 사용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이 되잖아요. 보이스피싱에 가담 안 해도 그냥 보이스피싱 범이 입금을 하면 계좌가 동결이 돼. 압류가 돼버려. 나는 입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누가 입금한지 모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누구는 수사도 안 하고 누구는 정말 사이코처럼 이상한 뭐 논리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으니까 이게 뇌물성 현금이 담긴 돈 봉투다. 그렇게 억측을 하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면 더 이상 법치국가 아니에요. 왕정국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거가 되죠. 헌법이 없으면 우린 공화국이 아니에요. 윤석열 보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싸가지가 없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다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놈이 가장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던 놈이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 주권을 무너뜨렸고, 뭐 민생 외치더니 가장 앞장서서 민생을 파괴시키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망상증 환자도 아니고 뭐 질서가 무너지네 뭐네 하면서 비상계엄을 때리고 장갑차가 막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젓이 국회의사당 앞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해서 국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이제 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군대가 대통령의 사병 조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군대 하면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군대는 그냥 국민이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대통령과 이 특정 정치 세력의 사병 조직 역할을 하는. 그러면은 왜 쩐주는 국민인데 이익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이런 정치 나부랭이들이 받는 걸까요? 대한민국 군대를 저렇게 개인적인 사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임의로 막 이렇게 사용하려면 자기네들이 월급을 줘야죠. 707 특임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생활하면서 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10원 한 장 안 주는 그런 놈을 위해서 활동을 할까요? 당첩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한 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가져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막 물건을 100개를 주문했어. 여러분이 결제를 해가지고. 근데 옆집에서 와서 다 가져가는 거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20대, 30대 분들은 이제 연애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영화도 보고 하고, 근데 생판 처음 본 사람이 끼어가지고 같이 처먹고 막 영화 보면서 여러분의 돈으로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나가려고 그래.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월급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고 있으면
쩐주를 위해서, 돈을 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대통령의 사병 조직이 돼서 국민을 짓밟으려고 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게 약간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분노의 그냥 그 외침을 한 거거든요. 전 군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도 보면은 이제 이 군인을 보면은, 경찰도 보면은 경찰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무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병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저 경찰한테 우리가 과연 기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모두 구속, 체포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직과 군 조직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심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경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 연방군이나 그다음에 이런 페더럴 저기 아미 있잖아요. 저기 뭐지? 연방군, 그다음에 주 방위군, 이런 이 정규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서 자경단을 이제 결성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특정 권력에만 충성을 하고 국민을 짓밟기 시작하면 치안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법을 통해서 자력구제 하지 마라, 자력구제 금지 원칙, 즉 법적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지키지 니네가 스스로 뭐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 그러면 자치 경찰 부대가 창설될 수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불법 무장 단체라고 규정하겠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법을 지켜주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 스스로가 자력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 깨지는 거죠.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은 모두가 다 법을 지킬 때, 법 앞에 형평성 있게 모두가 다 평등하게 법의 집행과 해석과 적용을 받는 그런 사회적 약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자력 구제 금지 원칙이 지켜지는 거지,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경찰에 신고했는데 강도나 도둑을 잡아주지도 않고 출동도 안 하고 사람이 막 강도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고 있는데 신고했더니 경찰이 귀찮듯이 그냥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달, 두 달 지나서도 계속 고소장을 접수하지만 경찰은 수사도 안 하고 고소장을 찢어버린다면 더 이상 경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기대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은, 국민들은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경찰에 신고 안 하죠. 대신 총으로 무장하거나 칼로 무장하거나 곤봉이나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 들고 직접적으로 이제 도둑과 강도를 제압할 겁니다. 자기 걸 자기가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와서 방해하면 경찰이 국민을 지키는 그런 치안 부대가 아니라, 그런 조직이 아니라 짓밟는,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을 향해서도 이제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이 침탈당했을 때 독립운동가가 그렇게 했거든요.
일본 경찰과 헌병이 조선 땅을 장악을 하고 누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사법권을 가져가고 경찰권을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 조선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장 봉기예요. 무장해서 대항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연 발생적인 결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과 원칙이 잘 적용이 돼야 되고 헌법 가치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이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극찬을 했죠. 한국은 비상계엄령 선포 2시간 만에 해제시킨 나라.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시민들이 바로 일어나서 막은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 탄핵 가결을 이끈 나라. 그리고 다시 이에 멈추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원하는 즉 모든 주권의 원소유자 주권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평화적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 평화 활동을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한마디에 국회의사당이 장악된 적 있잖아요. 그 총든 그런 이제 폭도에 의해서. 근데 대한민국은 좀 다르죠. 이게 좀 이제 과격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뭔가 더 과격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이제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런 평화적인 정치 활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참 그 대단한 사람들인 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면 한 2시간 넘어가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일단. 추운데 오래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손발이 막 얼어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도착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중간에 라이브를 끄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번에 한 열흘 동안 여의도 집회 참여하신 분들의 그 집회 참여 시간이 그 길게는 한 7시간, 8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시간을 그 추운 광장 바닥에서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저는 쓰러졌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 쓰러질 거라는 그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중간에 라이브를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라이브 중단하고 빨리 그냥 커피숍으로 도망가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막 2잔, 3잔 마시고 막 몸 녹이고 그걸 안 되면 이제 막 뜨거운 국물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막 덮이고 안 그러면은 뇌경색이나 이런 걸로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저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기 누구는 뭐 저기
주가 조작으로 수익을 봤는데 피해자다. 나도 30억 피해를 보고 싶어요. 30억 주가 차익을 얻는 그런 피해자가 되고 싶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보면은 그 맥도날드 이 종이봉투를 막 부스럭거리면은 그 햄버거가 현금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 나도 막 종이 부스럭거리면서 봉투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햄버거를. 어쨌거나 이제 너무 몸이 차가우면 이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인 것처럼 아 진짜 두통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끝까지 이제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자랑스럽고 시민분들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방송 마치면서 드린 말씀은 정치적 활동 또 집회 시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진짜 두통이 장난 아니었어요. 집에 오면은 한 3시간 뻗게 되더라고요. 날씨 추우니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추우면은 저처럼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따뜻한 국물 있는 뭐 국밥이라던가 탕 이런 거 먹으면서 몸을 덮여 주시고요. 시험 좀 건강 관리 하시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